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머니께서 좀 지금 2학년이 애매하게 갈리긴 하죠. 3학년하고 2학년 교과과정이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교과과정은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해서 지금 현재 2학년이니까 2학년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겠죠.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수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여기 수학 2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럼 이제 3학년 올라가면 1학기 때 미적분학을 배우는 게 이제 일단 공통적인 내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하고 이 기하와 벡터가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입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이 전체가 이제 수능 출제 범위였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딸랑 요거 3개만 딱 들어갑니다. 요거 3개만 들어가니까 이 2개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어들긴 해요. 수학의 부담감은 확 줄어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 수학 2 자체가 미적분학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2를 모르면 이 미적분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적분학을 배우면 실제로 수학 2 내용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수학 2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또 수능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살짝 빠졌다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되는 게 이 수학 2 과목이라서 이 수학 2 과목은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수학 2를 모르면 미적분학을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에 요 수학 2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에 요 수학 1하고 미적분학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 1학기 때 배운 이 수학 1 자체가 난이도가 좀 1학년 때보다 갑자기 확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과든 이과든 이 수학 1을 배울 때 수학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하다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 지수로그라는 학문이 워낙 어려운데 그 학문 자체가 이제 수학 1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처음에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 이과생들은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1학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도 보통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보다 내신은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 자체도 달라지는 거고 성적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보통 어머니들께서는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지만 내신 성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수도 줄어들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좀 모이다 보니까 이과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과가 문과보다는 대학 가긴 좀 편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과학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단국대, 건국대 이런 데면 내신 한 3, 4등급이면 간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 입시 통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만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입시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리를 좀 줄이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라는 게 교육부 과정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는 비교과 영역이나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뭐 재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해마다 국민대 같은 경우를 쓰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3, 40명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차 합격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전보다는 그냥 내신이 안 돼서 다 잘라버린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대에서도 내신이 2.2, 2.3인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경우는 1점대 후 1.8, 1.7인 학생도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도 내신을 그만큼 많이 본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요 내신의 비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랑 여러분 어머니께서 쓰실 때 세부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특기 사항을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념하셔야 되면 그 부분을 잘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맨날 보면 세부특기사항 보면 우리 아들의 꿈은 뭐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인데 세부특기사항 보면 항상 보면 뭐 글짓기상만 타오고
어디 가면 예, 뭐 100일장 같은 데 가서 상만 타고 이런 학생들이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별로 점수를 높게 받질 못해요. 그래서 세부특기상 자체가 그 원하는 과 쪽에 좀 딱 맞아 떨어져야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합격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 더더구나 합격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나마 좀 나은 건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올해 1차만 보고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최종 합격은 뭐 나와봐야만 이 동네 학교들의 뭐 수시 입학식 일정이 나올 테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1차 합격자만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예년보다 올해 합격자가 이 동네가 유난히 낮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차라리 논술 전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내년에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올해는 특히나 예년보다는 거의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어지거나 거의 뭐 자기소개서는 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1차에서. 그러니까 일단 내신이 안 되면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써도 뭐 합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신 3, 4등급도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토대로 합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동네는 고등학교 자체에서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메리트들이 좀 특히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9, 2, 3 입시까지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다 보면 학생들 뭐 자기소개서 써주고 세부특기상 막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신인데 이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와 벡터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안 들어가니까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3학년 1학기 아니면 3학년 2학기 내신으로 갑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수능에,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수능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아마 대충 배울 가능성이 좀 큰 게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배우고 아마 내신도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프린트 하나 내주고 거기서 낸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고3 때 이 기하와 벡터에 대한 비중이 이제 아마 거의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논술 대비를 한다라면은 아마 기하와 벡터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논술을 아주 많이 하지 않는다라면 기하와 벡터는 크게 뭐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대진요고만 기하와 벡터를 2학년 때 배워요. 대진요고만 2학년 때 기하와 벡터를 살짝 배우긴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이제 2학년 때 거의 나눠서 배웁니다. 확률과 통계를 1학기 때 반, 2학기 때 반 이렇게 나눠서 보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이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와 벡터는 어디에 들어갈지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신은 이거 세 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이거 두 가지를 하고 3월달 개학하게 되면 수학원하고 확률과 통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내신도 들어가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때 일단 수학원하고 수학2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지금 고3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 갑자기 1학년 때에 비하면 2학년 때 갑자기 좀 많이 1학기 때부터 어려운 걸 좀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2학년 때는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학 원장님이 망각공석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좀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과학 학문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다독이 좋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를 잘하려면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문제집을 몇 권 풀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많은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문제집 권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소리고요. 수학과학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집을 좀 많이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뭐 실력 정석, 기본 정석, 뭐 어머니들께서 많이 아는 게 정석인데 정석책이 사실 좀 옛날 책이라 좀 고리타분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문제집을 완벽하게 푸는 게 좋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보면은 뭐 정석책이든 무슨 책이든 책을 보면 앞에 1단원, 2단원만 새까맣게 색칠되어 있고 뒤에는 깨끗하거든요.
왜냐면 1단원, 2단원 앞부분은 좀 복습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뒷부분 가면 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복습이 좀 안 돼서 뒷부분에 좀 많이 놓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건 오늘 복습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숙제를 좀 많이 냅니다. 숙제를 좀 많이 내는데 학생들에게 조금 벅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내요. 그럼 숙제를 좀 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원에서는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약간의 체벌을 가하거나 또는 끝나고 억지로 남겨서 시키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숙제를 억지로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요즘 하나 잘못 때리면 학생들이 막 카메라로 찍어요. 교육부에 신고한다. 뭐 학생들 손바닥 하나 잘못 때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동의하에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때리죠. 남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10시 후에 학원 수업 못하는데 남기면 교육부에 꼰지른다는 말도 하고 막 학생들이 협박을 하니까요. 그럼 뭐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나 지금 나가야 된다. 학생들이 어쨌든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어머니들께서 거기에 좀 지기도 하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가 딸보다는 아들이 좀 다루기 힘들잖아요. 아버지 말은 좀 듣는데 어머니 말은 절대로 안 듣죠. 잔소리일 뿐이니까. 특히 아들들이 좀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숙제를 한 2번 정도 안 하게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부모님을 소환을 합니다. 부모님을 소환을 하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어머니만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듣지만 자식들이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자식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잔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어머니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라고. 그죠? 실제로 어머니가 막 간섭을 하면 사이만 안 좋아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반항을 하죠. 나 엄마 꼴 보기 싫어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학생들은 그런 반항의식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은 그런 잔소리를 학원 선생한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 하라니까. 좀 시켜주세요 하면 잔소리는 제가 듣고 제가 학생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숙제를 안 하면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분하고 같이 소환을 해서 3자 대면을 해야 돼요. 3자 대면을 하면 이제 방법은 거기서 이제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미리 살짝 얘기를 해오면 어느 정도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때려서라도 해주세요 하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면 그런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때려서라도 해야 된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니까 꼼짝 못하고 하죠. 그럼 그때서는 때려서라도 시킵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또 맞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긴 해요. 여학생들은 보통 매보다는 말의 효과가 좀 더 큰데 남학생들은 맞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여학생들보다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 쪽팔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커서. 특히 여학생들 앞에 맞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맡아보면 쪽팔려서라도 해요. 물론 이제 반항이 극에 달하면 그냥 때리세요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여학생 앞에 맞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아서라도 시켜주세요 하면 남겨서라도 시키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좀 숙제가 많긴 하다고 했잖아요. 난 좀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고 한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맨날 교과서 문제만 푼다라는 학생이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와 합의하에 문제수를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숙제 자체를 정양제로 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몇 문제 정도를 풀어와라 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학교마다 좀 숙제도 다르고 뭐 수행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집은 어느 게 푸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를 나눠주고 이 프린트를 풀어라 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풀고 싶은 문제집을 풀도록 자유성을 좀 많이 주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숙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머니들하고 말씀을 해서 줄이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숙제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즐기는 놈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지 스스로 하는 학생이 무조건 1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옛날에는 머리 좋으면 그냥 어쨌든 대학 잘 갔는데 요즘은 머리만 좋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는 시절은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긴 하지만 그 외에는 보통 머리만 좋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는 시절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는 이런 교과 과정에다가 확률과 통계가 보통 2학년 때 계속 같이 들어가거든요.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계속 같이 배우게 될 거고 아마 여름방학 때 기하와 벡터를 아마 수투를 배우면서 여름방학 때 미적분 2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하게 되고 이 미적분도 또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수학 2하고 미적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학기가 되면 또 수학 2하고
그때는 또 학력을 통계를 할 가능성이 좀 커요. 학교에서는 학력의 통계를 1학기, 2학기 대부분 나눠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3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되면 그때 이제 미적분학을 주로 하게 되고, 기하와 벡터는 학교 내신은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프린트 하나 내주고 좀 쉽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기하와 벡터는 크게 어머니께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논술 할 때도 좀 출제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하와 벡터는 아무래도 대진 요구가 2학년 때 내신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대충대충 가르쳐주고 프린트 내주고 좀 쉽게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기하와 벡터에 대한 부담감은 어머니께서 좀 덜 가지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수학 1, 2하고 미적분 이 세 과목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은 아마 자녀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하긴 할 거예요. 한 번 배워서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야 될 정도로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수능에서도 역시나 30번, 21번이 너무 어려워서 특히 작년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좀 쉽긴 했어요. 작년에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처럼 난이도로 간다라면 수능 공부는 어차피 내신 심화 과정을 거치면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나중에 사실 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거는 사실 자녀분하고 셋이서 와서 얘기를 하면 제일 좋아요. 나중에 또 만약에 학원을 다니다가 상담을 해야 되거나 뭐 숙제를 안 하거나 이럴 때 어머니께서 와서 저랑 상담하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궁금한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려면 사실 자식하고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제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짐도 해줘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자식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어머니들하고 연락은 웬만하면 제가 연락이 안 가면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숙제를 안 했을 때만 소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 연락을 하게 되면 숙제를 좀 안 했구나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보통 특별한 궁금한 게 어머니께서 있으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학원에 물어보면 제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리니까 물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상담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충 입시 설명회는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남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